수지 이렇게 세 분야가 있고 이는 동사의 매출액 거의 전체를 차지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한솔재지는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그 왼쪽 하단에 그 원형 그래프에서도 보이듯이 해외 시장으로도 꾸준히 수출하고 있고 그 비중이 52% 정도 거의 내수와 수출이 반반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한솔재지 사업 분야별 매출 비중이 나오는데 거의 3분할 체제인데 산업용지가 3% 정도 이제 평균보다 좀 더 높은 점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솔재지가 진출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솔재지는 국내 최대 백판지 제조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나라에 수출하고 있고요. 정확한 점유율 측정은 어려우나 동사의 이제 산업용지에서도 한솔재지가 진출한 백판지 내수시장 점유율은 약 44%로 압도적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화면에 보이시는 그 백판지류, 하이큐 SC, 기타 등등, 그리고 올퍼프류, 하이큐 AB 플러스 등이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는 하이큐 AB 플러스 제품 사진과 설명을 첨부해 놓았는데요. 하이큐 AB 플러스뿐만 아니라 백판지 자체가 이제 포장재로 주로 이용되는데 간단하게 초코파이 박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쇄용지 사업 부문입니다. 동사는 국내 유일하게 월별 포사이클 생산 체계를 갖추어서 단기 납기 대응력을 강화해 왔고요. 역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시장 점유율은 약 23%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18년에는 고급 인쇄용지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스퍼라는 자체 브랜드를 런칭하였고요. 최근 떠오르는 친환경 테마에 맞춰서 친환경 생산 용지 수요에 대응하고 있고 FSC 그리고 탄소 인증 등의 환경 인증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쇄용지 제품으로는 뭐 코트지, 아트지, 그리고 뭐 MFC류의 뉴플러스 등등.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는 좀 더 친숙한 인쇄용지는 이제 교과서 제작에 쓰이는 백상지류.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복사지. 저희 한솔재지에서는 한솔카피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수지 사업 분야에서는 동사는 장안공장, 신탄진 공장을 감열지 생산으로 전환 투자 완료해서 현재 세계 1위 감열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국내 감열지 시장 수요의 거의 90% 가까이를 공급하여 내수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수지 분야는 지속적인 수요 상승이 예상되는 특수지와 패키징을 결합한 프리미엄 패키징 시장에 대한 공급도 확대하고 있고 주요 제품으로는 기능지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감열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기능지에서는 테라버스, 프로테고 등 이제 친환경 종이 제품이 있다는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열지는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종이인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저희 결제하고 나서 받는 영수증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활용 분야는 티켓, 복권 용지, 뭐 라벨지 이런 분야에 쓰이는데 특징이라고 한다면 감열지 자체에 잉크를 묻혀서 이렇게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감열지 자체에 잉크가 내재되어 있어서 이제 열을 받으면 그대로 발생되는 기능성 종이입니다. 그리고 우측 사진은 앞서 말씀드린 테라바스 기능지를 사용한 용기 제품, 용기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제지 사업 이외에도 동사는 신규 사업으로 이제 자연 친화적인 신소재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고 현재 나노셀룰로스라는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듀라클이라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도 보이듯이 이 소재는 펄프에서 유래한 친환경 소재로 펄프는 그 종이의 원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무게가 엄청 가볍지만 강도는 이제 철보다 강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이런 다양한 특성이 있어서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될 수 있는 제품인데 오른쪽 하단 사진은 이제 이러한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화장품 용기 분야에 적용된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소개입니다.
국내 공장에는 장안공장, 대전공장, 천안공장, 그다음에 신탄진공장 이렇게 4개가 있고 해외 공장에는 미국 둘, 중국 둘, 네덜란드 하나, 총 5개 해외 공장이 있습니다. 대전공장은 약 연간 70만 톤의 산업용지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백판지 생산 공장이고요. 그 나머지 3공장은 주로 인쇄용지와 특수지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연간 약 80만 톤의 인쇄용지와 특수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에 물류공장 3곳, 그리고 물류창고, 그다음에 대전공장에 중앙연구소를 두어서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 중이고요. 여기 우측 하단에 그래프 보시면 대전공장, 그 산업용지를 생산하는 대전공장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나머지 인쇄용지와 특수지를 생산하는 공장들의 생산 실적은 낮아지고 있다는 점 잠시 주목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 분석인데요. 일단 동사의 매출액은 18년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는 없고요. 거의 20년 기준으로 1조 5천억 정도 달성하였고 매출 총이익은 3천억 정도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이제 매출 총이익률이 상승하여서 개선되었다는 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순이익 부분을 보시면 역시 영업이익률도 2017년 거의 4%에서 2020년 6.26%로 많이 개선되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매출액에 비해서 20년이 높다는 점이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는 이제 기타 비용에 2017년과 2018년에 무형자산 상각 비용 이제 17년, 18년 거의 각각 100억 원, 150억 원씩 계상되어서 이제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났고요. 19년, 20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고려하시면 아마 납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목하실 점은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고 잘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 현황 역시 1조 7천억 정도로 제조업계에 진출한 기업들 중에서는 제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17년부터 20년까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제조업체다 보니 비유동 자산의 비율이 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안전성 비율을 보시면 자산 총계는 변함이 없지만 동사는 유동 부채의 비율을 이제 단기 차입금 등의 유동 부채를 계속 지속해서 상환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과가 이렇게 안전성 비율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채 비율이 그래도 174%인 점은 이제 업계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인데 주요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큰 우려는 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산업 분석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세 분야를 한 곳에 모아봤는데요. 일단 산업용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이제 생활용품의 포장재로 잘 쓰이고 이제 사진도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코파이 상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업용지의 크게 백판지 사업과 골판지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백판지와 다르게 골판지는 거의 택배 박스에 주로 쓰이는 분야인데 동사는 골판지 제품은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수용지 분야는 특수 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종류를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고부가가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 영수증, 즉 포스지, 라벨지, 티켓 등이 있습니다. 인쇄용지는 이제 교과서 생산하는 서정류 제품을 생산하는 쪽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산업용지 사업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 텐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물건의 포장재로 사용되고 주목할 점은 한솔재지 산업용지 사업 분야는 코로나 이후에도
엄청 강점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성장하였습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고지라고 불리는 것을 원료로 사용하는데 고지는 쉽게 생각해서 폐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펄프를 사용하는 인쇄용지나 특수지보다도 원가 대비 높은 수익성을 보입니다. 아쉬운 점은 다른 재질에서와 달리 골판지는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왼쪽 하단을 보시면 국내 백판지 산업 시장 동향 이제 뉴스 기사를 스크랩 해봤는데 이커머스의 증가, 즉 온라인 쇼핑 증가로 이제 백판지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한솔재지 역시 이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증설도 하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품목별로 매출 비율 추이가 나오는데요. 17년에 산업용지 매출 비율은 30.8%에 불과했는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20년에는 36%로 한솔재지 매출을 하드캐리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쇄용지 매출 비율도 42.4%였는데 이제 코로나 거치고 31.3%로 폭삭 주저앉은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용지 산업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종이, 그래서 대표적인 활용 분야는 감열지, 라벨지 등이 있고요. 동사에 생산하는 특수지의 90%가 감열지로 이루어져 있고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고 고부가가치 상품입니다. 2020년 세계 감열지 시장 규모가 40억 달러로 추정되었고 향후 8년간 연평균 5.2%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용어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코로나가 해소된 이후에 소비가 많아지면 이제 영수증 사용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더욱 성장이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밑에는 감열지가 활용되는 시장 규모를 첨부하였는데요. 거의 포스지로 활용되고 그 다음으로 많이 적용되는 분야는 라벨지 분야입니다. 그리고 동사의 감열지는 대부분 수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용지 산업인데요. 인쇄용지 산업은 교과서 등 서정류 제품 생산에 활용되고 있고 저희가 사무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복사지로도 주로 쓰이지만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왜? 교과서 분야에 활용되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재택근무, 공부 자료는 이제 PDF 파일도 활용하고 메일도 이제 이메일 같은 거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비대면 문화 활성화로 인쇄용지 부문이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성장 기대치는 많이 낮다. 오히려 이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률이다. 이런 점 이 점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낮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인쇄 전자산업 시장은 이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이제 첨부하였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입니다. 한솔재지의 투자 포인트는 뭐니 해도 이제 제지업계의 절대 강자라는 점인데요. 이제 동종 업계 내에서도 체급이 압도적이고 이제 명실상부 제지업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직업도로 소개해드렸지만 산업용지, 인쇄용지, 이제 특수용지로 세 분야 진출해 있잖아요. 이 점이 타 업체에 비해서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시대로 인해서 산업용지가 수요가 증가하였고 실제로 성장하였다는 점 앞에서 살펴보았고 이제 코로나가 해소되면 인쇄용지, 특수지도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 투자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왼쪽 하단의 그래프는 제지업체 시가총액과 매출액을 비교한 것인데요. 압도적인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테마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로 비대면이 늘고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친환경 포장재 그리고 종이 개발 니즈가 늘어나고 있는데 동사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이제 종이로 효율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연구, 그리고 시도, 그리고 실제로 실행으로도 옮기고 있습니다. 화장품 브랜드인 앵코스의 프로테고 포장지를 공급하였고, 이제 배달의 민족의 식품 용기인 테라바스도 공급하였습니다. 프로테고 같은 경우는 보호하다라는 라틴어를 딴 네이밍을 활용하였고요. 한 해 동안 혁신적이고 우수한 패키징 기술을 선정해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월드스타 패키징 어워드에서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바스 같은 경우에는 자연을 담은 용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타일 플라스틱이 화두로 떠오르는 추세에 맞춰서 개발되었습니다. 그 사진은 이 제품들이 활용된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투자 포인트도 역시 이제 친환경 테마에 맞춰서 준비했는데요. 한솔이엠이 지분을 인수했다는 점입니다. 한솔이엠이는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 환경 및 에너지 수처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한솔이엠이를 인수한 이유는 한솔재직 기존의 공장 설비 유지 및 보전 사업 부문의 경영 효율화 그리고 친환경 관리 사업 진출 기회 확보에 있다고 추측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솔이엠이 인수를 하면서 친환경 사업으로도 좀 더 발을 뻗을 것 같고요. 신사업 다각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친환경 소재 및 제품 사업, 환경 관리 사업 등 다각화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 사업을 대기업들과 콜라보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이제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여 원료인 목분을 대체하기도 하였고, 이제 초콜릿 원료로 사용 후 버려지는 카카오 열매의 부산물을 가공하여서 재생 펄프와 혼합하여 생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이제 카카오 판지가 그 예고요. 롯데제과와 콜라보하였습니다. 이제 플라스틱 사용료를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소재로 대체 가능한 포장재를 개발하고 있고, 앞서 살펴보신 테라바스가 그 예죠. 그리고 기타 등등 친환경 패키징 원료 개발을 위해서 업무 협약도 체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입니다. 이제 원재료 가격이랑 해운운임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첫 번째로 꼽아봤는데요. 제지 산업의 주 원재료는 앞서 말씀드린 폐지, 고지와 목재에서 이제 유래되는 펄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가격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제 폐지 가격은 55원에서 91.4원까지 올랐고 펄프 가격도 545원에서 1년 새 855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재료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큰 리스크는 해운운임의 상승인데 단순히 이제 해운운임이 상승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급행료를 지불해도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 한 대당 190만 원 정도의 급행료를 지불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급행료를 지불해서 배가 뜨면 다행인 상황입니다. 선적 하루 전에 취소되거든요. 이제 전화 와서 내일 배 못 나갑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봤듯이 한솔재지의 수출 비중이 52%로 높은 상황인데 이제 이런 해운운임 상승 및 이제 배가 부족한 현 상황이 큰 압박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스크는 제지산업의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제지산업은 앞서 살펴본 산업용지 산업 외에는 이제 사양산업이라고 해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요. 그것의 주된 원인으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기조로 인해서 종이 자체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DT에 대한 예를 보시면 뭐 전자문서 시스템, 그 다음에 전자영수증 등으로 이제 종이 대체 수단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ESG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이제 친환경 경영 활동 일환으로 페이퍼리스트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에 이제 ESG 경영으로 인정해주는 등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제지 산업에 진출한 한솔재지에게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인쇄용지와 특수지의 매출 및 수요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실 공실률 증가, 이제 쇼핑 자제 등으로 비대면 트렌드로 인해서 종이 소비 자체가 감소한 것이 이유인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사무실에서 복사지를 이제 안 쓰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출근 자체를 안 하니까 복사지 소비도 없고 이제 대면 쇼핑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저희 이제 앞서 살펴본 영수증도 발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종이 소비가 감소했다는 점,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인쇄용지 특수지의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리스크로 꼽아보았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산업용지는 19년에 비해서 20년에 거의 7% 성장했는데 인쇄용지와 특수지는 거의 마이너스 20%까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 해소되면 이렇게 감소하였던 수요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제 산업용지 부문이 실적을 캐리하게 되면서 동사의 실적 또한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